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겠는데요. 방금 위원장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필요한 거죠.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또 그 자료를 후보자가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쾌하게 되고 나서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예금 통장 내역, 거래 내역은 저도 수년간 청문회를 했지만 제출한 후보자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장고라고는 이야기를 한정해서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간 협의를 하든지 또는 위원장이 이야기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후보자한테 제출하라고 해야지. 제가 이제 특정된 걸 처음 봤어요. 몇 시간 만에.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했으면. 자, 나중에 잠깐만. 정태욱 의원님, 그거는 전해철 위원님 발언권을 제가 드렸습니다. 질의하고 난 이후에는. 예.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제출은 특정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발언하시고 나서 내가 기회를 드릴게요. 예. 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우리 그 계약서 이야기했는데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이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기 이전에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는 것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 신고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낮아져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걸 인정하겠지만 내가 후보자가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는. 아니다. 네.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때 2006년부터 실거래가 하기 전에는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당사자들이 직접 신고하면 불안해서 안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법무사가 신고를 예를 들면 과세시가 표준이나 기준시가나 공시시가 이름의 기준에 의해서 해왔던 그런 관행에 대해서 후보자가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 참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관행과 다르게 행동했다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제 기준 위장전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난 시기에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던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이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에. 네. 또 파락군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런 위장전입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치 않고 인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시정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병역멘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이런 5대 주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용할 때 판단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위장전입이 무조건적인 위장전입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위장전입의 목적 또 위장전입을 해서 어떤 재산적 이득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선별하고 그래야 좀 더 임용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후보자한테 이제 후보자가 대기업의 지배구조나 또는 재벌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한 20년 이상 많은 역할을 했지만 오히려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돼서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했고 저도 이제 후보자하고 토론회를 해보면 후보자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것을 이제 교수뿐만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하던 이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안을 제시하는 걸 보면 항상 이룰 수 있는 것을 조그만 거라도 이루자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흡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강조되거나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후보자가 이제 유의해서 하시겠지만 후보자 인사말에도 보면 그간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CJ EM 사건이라든지 또 삼성 사건을 보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또는 적폐로 쌓여서 표출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후보자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치를 이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의지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내용이 그 조사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제 참여정부에서 좀 줄여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와서 완전히 폐지했던 조사국에 대해서 이걸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한 제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 내분 거래 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해서 공정위가 거기에 대해서 주된 일을 하겠다는 그 제도적인 표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나 이렇게 운운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이 제도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저는 그런 의지들이 다 실현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적폐에 대해서 청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후보자의 의지와 모습, 청사진과 두 번째는 이 조사국의 신설로 표출되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공정위를 좀 탈바꿈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재벌개혁 또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어떤 현실 적합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고민에서 아마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 그런 어떤 대안들을 자주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부처 그리고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우리 모두가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공정위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과거에 특히 이제 예를 든다면 삼성물산의 기존 술자를 해소하는 부분에서 1000만 주가 500만 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00만 주가 오르냐 500만 주가 오르냐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공정위가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네. 조사국 부활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뭐냐면 불법행위, 특히 가불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의원님들이 우리 후보자님 답변을 좀 짧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권을 드린다는데 정태욱 의원님. 예, 자료 요구 관련해가지고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자꾸 전해철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와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에 대한 전체 통장 입출금 내역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요. 여당 의원님이 요구한 겁니다. 그 이유까지 아예 요구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후보자 자녀가 인사청문회 직전 또는 혹은 6개월간 예금 계좌를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 통장 전체 입출금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야기한 거는 통장 전체를 내역을 낸다라는 건 너무 과도하고 실제로 그거 콩나물 사본 것도 있을 거고 용돈 준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여당 의원들의 옛날 야당식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건 너무 과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는 최소한 지난 12월 31일자에 가지고 있는 계좌들의 내역과 최소한 잔고 정도는 내라. 그리고 또 최근 약 몇 년간에 있는 계좌 폐쇄된 통장을 좀 자료를 내라. 이건 합리적이고 아마 전해철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재산 공개할 때 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우리 후보자님께서 과도하거나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2월 달에 집중적으로 통장 6, 7개가 새롭게 개설됐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제출된 자료 안에 보면은 아파트 임대료하고 보증금 받는 그 통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 그것이 이제 가상계좌와 직접 계좌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폐쇄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계약을 할 때에 통장 우리 후보자님 이름으로 된 통장도 또 이번에 자료 제출한 자리에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당연히 몇 년간 월세 받던 통장이 갑자기 번호가 없어졌으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 계약할 때 통장에 있던 번호가 또 없어졌어요. 그것도 그럼 그게 어디 갔는지. 그래서 그거를 다 입출금 내역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야당 의원들 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통장 전체 입출금 통장 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는 과도하니까 최소한 12월 30일자에 있는 계좌의 현황들을 하고 잔고하고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동안에 폐쇄된 계좌들의 자료 이것이 내는 것이 부당하고 개인 신상을 털기다. 그건 아마 후보자님께서 이번에 청문회 통과하시고 나면은 바로 또 내야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이런 걸 가지고 혹시 신상털기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전문에 잘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게 자, 제가 정신을 정리를 할게요. 네. 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왜 추가로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되거나 의문이 해소할 만한 답변을 하면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그 통장 내용에 알겠습니다. 대한 것들에 자, 대한 전해철 의원님. 의혹에 끝낼게요.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특정되게 자료 제출할 때는 근거를 갖고 설득을 하라는 겁니다.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시죠. 설득을 하세요. 자, 김상조 후보자님. 네네. 예. 이 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통장이 없어진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니까 그걸 이 뭐 자료를 공개적으로 제출하기가 어려우면 당시에 통장들 사본들이 네네. 있을 겁니다. 그거를 비공개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오후 5시경까지 그렇게 좀 가져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 진행을 계속하는 동안에라도 가져오면 의원들이 가서 보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잠깐만 소명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관계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통장이 없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소명을 충분히,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드리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은 다 급여 계좌입니다. 저희 학교에. 급여 계좌에 들어와서 그 계좌는 없어진 적이 없고요. 원래 2, 3월에 통장이 정리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부동산도 하지 않고 주식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은행에 적금, 예금, 뭐 은행채 이런 식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만기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세 계약이 교체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아마 오해셨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그 같으면 부분에 관해서는 통장 그 내역을 네네. 보여주시면 바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걸 준비를 좀 해달라 그러시죠. 예. 네, 예, 예. 이거 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준비를 해서 5시까지 네네. 5시까지 네, 준비를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검토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예. 자꾸 회의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부처 그리고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우리 모두가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공정위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과거에 특히 이제 예를 든다면 삼성물산의 기존 수나 술자를 해소하는 부분에서 1000만 주가 500만 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00만 주가 오르냐 500만 주가 오르냐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공정위가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네. 조사국 부활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뭐냐면 불법행위, 특히 가불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의원님들이 우리 저 후보자님 답변을 좀 짧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권을 드린다는데 정태혁 의원님. 예, 그 자료 요구 관련해가지고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자꾸 그 전해철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와 배우자와 직계 전 비속에 대한 전체 통장 입출금 내역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요. 여당 의원님이 요구한 겁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겠는데요. 박 위원장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필요한 거죠.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또 그 자료를 후보자가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쾌하게 되고 나서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예금 통장 내역, 거래 내역은 저도 수년간 청문회를 했지만 제출한 후보자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장고라고는 이야기를 한정해서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간 협의를 하든지 또는 위원장이 이야기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후보자한테 제출하라고 해야지. 제가 이제 특정된 걸 처음 봤어요. 몇 시간 만에.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했으면. 자, 나중에 잠깐만. 정태욱 의원님, 그거는 전해철 의원님 발언권을 제가 드렸습니다. 질의하고 난 이후에 예.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제출은 좀 특정되게 해서 이따 했으면 진행 좋겠다 하고. 또 좀 도와주십시오. 자, 발언하시고 나서 내가 제출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릴게. 예, 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우리 그 계약서 이야기했는데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이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기 이전에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는 것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 신고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낮아져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걸 인정하겠지만 또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후보자한테 이제 후보자가 대기업의 지배구조나 또는 재벌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한 20여 년 이상 많은 역할을 했지만 오히려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돼서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했고 저도 이제 후보자하고 토론회를 해보면 후보자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것을 이제 교수뿐만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하던 이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안을 제시하는 걸 보면 항상 이룰 수 있는 것을 조그만 거라도 이루자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흡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강조되거나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후보자가 이제 유의해서 하시겠지만 후보자 인사말에도 보면 그간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CJ EM 사건이라든지 또 삼성 사건을 보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또는 적폐로 쌓여서 표출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후보자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치를 네. 이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네. 두 번째는 의지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내용이 그 조사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제 참여정부에서 좀 줄여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와서 완전히 폐지했던 조사국에 대해서 이걸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한 제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 내분 거래 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해서 공정위가 거기에 대해서 주된 일을 하겠다는 그 제도적인 표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나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이 제도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저는 그런 의지들이 다 실현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적폐에 대해서 청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후보자의 의지와 모습, 청사진과 두 번째는 이 조사국의 신설로 표출되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공정위를 좀 탈바꿈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재벌개혁 또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어떤 현실 적합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고민에서 아마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 그런 어떤 대안들을 자주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내가 후보자가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아니다. 네.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때 2006년부터 실거래가 하기 전에는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당사자들이 직접 신고하면 불안해서 안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법무사가 신고를 예를 들면 과세시가 표준이나 기준시가나 공시시가 이름의 기준에 의해서 해왔던 그런 관행에 대해서 후보자가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 참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관행과 다르게 행동했다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제 기준 위장 전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난 시기에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됐던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이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에. 네, 예. 또 파락군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런 위장전입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래치 않고 인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시정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병역 멘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이런 5대 주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용할 때 판단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위장전입이 무조건적인 위장전입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위장전입의 목적 또 위장전입을 해서 어떤 재산적 이득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선별하고 그래야 좀 더 임용하는 객관적인 자료